SK하이닉스가 7월 10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나스닥에 상장하는 진짜 이유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하면은 우리 국내 대표 기업이죠. 최근에는 주가가 폭등하면서 삼성전자를 잠깐 제치면서 전체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갔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삼성전자가 위로 올라왔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이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나스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시장이죠. 그럼 궁금하죠. 갑자기 왜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거지? 국내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데 그러면 코스피를 떠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코스피가 역대 5번째로 폭락했었던 폭락장이 왔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주가들이 와르르 무너졌었습니다. 거의 10%대 폭락을 했었고요. 마치 국내 주식이 끝날 것만 같아 보였죠. 하지만 이 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호재가 SK하이닉스 주가를 다시 10%가량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되고요. 이번에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방식은 ADR 유상증자 방식입니다. 물론 유상증자라는 것은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 주가에는 악재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ADR이 중요합니다. ADR이 뭐냐면은 유상증자한 주식을 미국은행이 담보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보를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이걸 나스닥에 상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회 상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규모가 45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왜 ADR로 상장하지? 그냥 국내에 유상증자를 45조 원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국내에 45조 원의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SK하이닉스 주가는 박살이 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주주 가치가 훼손이 됩니다. 하지만 나스닥이라는 큰 시장 안에서 45조 원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은 좀 호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SK하이닉스가 발표한 나스닥으로 가는 이유를 보니까 45조 원의 돈을 가지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과 청주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팹, 이제 패키징하는 공장이죠. 그걸 건설하겠다, 더 증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실은 이거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ADR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은 ADR이라는 주식은 국내의 본주와 연동이 돼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국내 본주가 올라가면은 ADR이 올라가고요. ADR 주가가 떨어지면은 국내 본주도 떨어집니다. 연동돼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괴리율이 있기는 해요. 약간 차이가 있죠. 우리가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다. 그래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과 해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의 그 괴리율 자체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연동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주식과 연동돼 있다는 뜻은 국내 주식의 공매도 세력이 누른다고 내려갈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SK하이닉스의 가장 취약점이 뭐예요?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주가가 급등하다 보면 공매도 세력이 나옵니다. 그 공매도 세력은 주가를 누르면서 돈을 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스피 국장 공매도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래 공매도의 평균 비중은 한 10% 정도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SK하이닉스의 공매도 비중이 5%로 줄었어요. 공매도들이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미처 못한 거죠. 그런데 좋은 먹잇감이죠. 주가는 최근에 많이 급등했고 공매 비율은 높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를 늘리면서 주가를 누르려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SK하이닉스의 최고 공매 비율은 20%였기 때문에 정말 좋은 먹잇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해외 주식과 연동돼 있으면 아무리 여기서 공매도를 쳐도 해외 주식과 벌어지는 괴리율이 일정 비율 이상은 넘어갈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만의 TSMC도 ADR로 나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게 되면 비슷하잖아요. 반도체, D램, HBM 이렇게 다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괴리율이 12%에서 17%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간격을 유지하면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 공매도 세력이 마구 눌러서 국내 주식 가격이 50%, 30%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가는 거고요. 또 다른 이유는 해외 투자자의 유입입니다. 그동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주식들이 좋다라는 것을 해외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내가 미국에 사는 투자자인데 한국의 계좌를 터서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거 사기가 조금 그랬던 거예요. 번거롭기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게 나스닥에 상장되는 순간 전 세계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의 유입을 조금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해외 투자자들이 유입되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죠. 떨어지기가 쉽지 않겠죠. 수요가 몰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가 부양을 위해서 나스닥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왜 잘 나갈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려 25억 원 상당을 제가 들고 왔거든요. 요즘 날도 덥고 여름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체 다 구독자 129만 명 정도 되는데 전체 다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다 쏘면 한 2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은 제가 하고 있는 바로 이 집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입찰 플랫폼이죠. 집을 팔거나 뭐 사거나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거나 할 때 이제 중개수수료를 좀 협의할 수 있는 앱인데 바로 이 집 앱을 다운받으시고 거기에 이제 내 집을 등록해 두면은 1분 안에 여러분들에게 자동으로 카톡으로 메가커피 쿠폰이 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주고 메가커피에 가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내 집 등록은 매물을 내놓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집을 등록해두면은 수익률처럼 우리가 주식 수익률 매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집의 수익률을 볼 수가 있고요. 시세 변동이 생기면은 바로 푸시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할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내 집을 매매로 내놓거나 월세로 내놓거나 전세로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바로 이 집에 협업된 공인중개사들 7천여 명이 넘는 중개사들이 중개수수료를 입찰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마음에 드는 중개사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점, 중개사와의 연락이 안심번호로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는 여러분의 번호를 볼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아서 또 좋은 거죠. 지금 진짜 많은 분들이 사용해주고 계시거든요. 대략 한 30만 명 정도 넘게 다운을 받아주셨고 런칭한 지 몇 달이 안 됐는데 바로 이 집 앱을 통해서 아낀 중개수수료가 총 합이 36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거래하실 때 중개수수료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내 집 등록만 해도 제가 커피를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집 앱 다운받고 내 집 등록만 해도 메가커피 쿠폰이 나가니까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앱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넣어두도록 할게요. 그럼 내용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잘 나갈까? 그 이유는 지금 D램과 랜드 플래시, HBM 이 수요가 굉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좀 헷갈리잖아요.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D램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있는 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처리할 때 처리 속도를 좀 높여주는 친구고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우리가 휘발유 어때요? 증발해버리죠. 메모리가 기억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 작업만 되고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저장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비휘발성 메모리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SSD, 하드, 뭐 USB 메모리 이런 것들이 랜드 플래시입니다. 그리고 HBM은 아까 첫 번째 설명했던 D램 있잖아요. 이 D램을 수직으로 엄청나게 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어디에 좋아요? AI에 좋은 겁니다. AI는 빠른 작업 속도를 요하는데 이 D램이 빠르잖아요. 그걸 여러 개 뭉쳐두니까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 시장에서 2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랜드 플래시는 22%, HBM은 무려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AI 시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업이 된 거죠. 하지만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D램, 랜드 플래시, HBM 다 하고 있고요. 다만 삼성전자는 D램과 랜드 플래시에서 SK하이닉스보다 더 우위에 있고 HBM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더 우위에 있다. 지금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HBM이 더 각광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보다 상승률 자체는 조금 더 높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밤사이에 마이크론이 다시 한번 좀 입증을 해줬거든요.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됐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3분기,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3월달, 4월달, 5월달이 3분기인데 3분기 매출이 64조 원인데 이 수치가 전분기 대비 무려 74% 증가를 한 수치고요. 게다가 전년 동기 대비는 4.5배 급증을 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가가 전망한 수치가 있거든요. 이제 예상 실적 가이던스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30%가 높게 나왔습니다.
전망치보다 높게 나오면 뭐예요?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대 반도체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세 회사 중에서 마이크론은 꼴등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랐다는 뜻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도 만만치 않게 잘 나올 거라는 뜻인 거죠. 게다가 이제 월가에서 전망하기로는 4분기 매출은 지금 3분기보다 20% 정도 더 오를 것이다. 그래서 7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삼성전자, 우리의 SK하이닉스도 이번 2분기 실적이 어마무시할 거라는 걸 또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애프터마켓에서 장 끝나고 애프터마켓이 열리죠. 애프터마켓에서 15%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가만 보니까 AI 시대의 반도체는 여전히 강합니다. 지금 AI 시대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모든 수요가 어디로 모이고 있어요? 바로 반도체 관련주로 모이고 있는 거죠. 아마 SK하이닉스가 7월 10일 날 미국 나스닥에 ADR을 상장하고 나면은 처음에는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상증자다 보니까 주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는 좀 빠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호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ADR 상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고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